1996년. 어느 작은 마을에 술판이 제대로 벌어졌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한 남자가 친한 형, 친한 동생들을 만나서 아주 신났거든. 술을 얼마나 마셨냐면 소주 너욱들이를 갖다가 3명이서 2병을 마시고 그걸 다 마시고 새벽에 탁 깨어나는데 갑자기 이상하죠. 새벽이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찍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사진으로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어. 아주 깜깜한 밤이야. 네. 남자는 비몽사몽 술 기운에 카메라를 챙기고 집을 나서 기억 속의 그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어. 그러다 발걸음을 멈춘 곳은 붉은 벽돌로 된 한 건물 앞이었어.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 문이 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토록 사진에 담고 싶었던 그것에 렌즈를 대고 셔터를 눌렀어. 유리병에 담긴 건 태아야. 포르말린 용액에 담긴 태아의 표본.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모두 온전히 형성되어 있어. 현장에는 태아 외에도 또 다른 인체 표본들이 또 있었어. 사람의 뇌, 간, 손이나 장기의 표본이 담긴 유리병이 이렇게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유리병의 개수가 총 122개. 그중 14개의 유리병에 태아가 담겨 있어. 남자가 찾아간 곳, 그가 살았던 마을은 대체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마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소록도요? 그래.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이야. 한센병 환자들만 격리돼서 살았던 섬이야. 한센병. 한센병균 혹은 나균이 피부나 말초신경계를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전염병이야.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에 네. 왜 왜 태아 표본이 있는 걸까? 때는 1954년 6월 초여름이야.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힘을 줘봐. 출산이 임박했어.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돼. 비명이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 노심초사야. 아이를 낳아서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 작을 소자에 사슴록.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이라고 해서 소록이란 이름이 붙은 소록도. 섬 전체가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사는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도 아주 열악해. 방 여러 개가 쭉 이어진 공동주택 형태였는데 작은 방 한 칸을 8명이서 같이 썼거든. 자, 그리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특히 겨울엔 너무 추워. 몇천 명이 사는 일종의 큰 마을이잖아. 남녀노소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 사랑. 바닷가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바위가 아주 이쁜 바위가 있는데 연애바위라는 바위가 있어. 왜 연애바위예요, 그게? 거기서 많이 사랑을 나누는가 보지. 한센병 환자로 소록도에 들어왔지만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 70년대 와갖고 74년도에 19에 네 그리 가라 그래서 갈래 그래. 아 모르겠다고 내가 이랬지.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그렇게 식을 올린 게 벌써 50년 전의 일이야. 근데 이 결혼에는 조건이 있었어. 조건? 단종 수술. 수술이었어.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걸 당시에도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설사 어떤 병이 유전된다고 해서 임신을 금지한다는 건 아니, 그 금지 정도가 아니지.
아이의 임신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불임 수술을 받아야만 결혼을 허가한다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소록도의 법이었어. 남철 씨도 해야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수술을 피했어. 마침 남철 씨가 결혼할 당시의 원장은 그렇게까지 엄격한 스타일은 아니었대. 다행이다. 그렇게 얼마 뒤 남철 씨와 월선 씨 사이에 곧 아기가 생겼어. 여기서 임신 못 하게끔 돼 있거든. 그렇게 낙태시켜버린 거야. 낙태하다도 그 얘기 엄마들이 많이 죽었대요.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킨다. 남철 씨와 월선 씨는 소록도의 법에 따라 첫 아이에 이어 두 번째 아이까지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해. 그렇게 소록도의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잃었어. 아까 전에 보여준 태아 표본 사진 기억나? 네. 그 유리병 속에 그 태아의 비밀이 뭐였는지 이제 짐작이 가지. 한센병 환자는 절대로 임신해서는 안 된다 임신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경고였다고 해. 자, 근데 혹시 이상한 거 없어? 이상한 거? 어. 아까 무사히 태어났던 아이 기억나지? 네. 자, 그 아이는 어떻게 소록도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감시의 눈이 닿지 않은 곳도 있었어. 왜 원장마다 조금씩 그 관리 성향이 달랐다고 했잖아. 임신 가능 여성에 대한 조사가 좀 느슨했던 때였던 거지.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의 이름은 인수. 인수. 저희 어머님 19에 소록도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감출 때가 뭐 따로 없어서 긴 강목 치마를 입고 치마 속에 저를 감췄어요. 애라다 보니까 울어야 되고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젖을 못 먹는 게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가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발각이 돼갖고 직원은 엄마 품에 안긴 인수를 떼어내서 소록도 안에 보육소로 데려갔어.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보육원에 뺏기고 나서 3년을 우셨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조망 밑에서 아들 부르면서 이제 우시는 게 그래 너무나 막 전부 뭉개져 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갔어요. 그렇다면 보육소로 간 인수 잘 지냈을까? 너무 외로웠겠죠. 완전히 군대식 관리를 하더래. 아침 저녁 점호는 기본이고 체벌도 있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 명절을 되면 직원들은 막 고기야 뭐 해갖고 이제 먹고 이제 꾸정물통에 버리면 우리 애들이 그 빽다고 그거 건져물을 꾸정물도 손을 내고 그 빽다고 그거 건져서 뜯어먹고 그랬어. 한 달에 딱 한 번. 엄마 아빠를 만나는 면회 날이야. 드디어 면회 당일 소록도의 모든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바로 그날이 왔어. 그 직원지대와 환자지대 사이에 철조망으로 갈라진 그 경계선 근처에 도착을 해. 동네별로 그리고 아이 나이별로. 엄마 아빠는 길을 따라 쭉 한 줄로 자리를 잡아. 소록도 안에 모든 부모가 한 번에 나와 줄을 서는데 그 길이가 수백 미터는 됐다고 해. 저 멀리에 엄마 아빠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 그렇게 각자의 엄마 아빠 앞에 아이들이 섰어. 엄마! 인수야! 엄마와 아이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해.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 2m. 손을 뻗어도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거리에서 엄마는 아이를, 아이는 엄마를. 오직 눈으로만 봐야 해. 진짜 생이별이다. 얼마나 만지고 싶을까. 그치?
사람들은 이 길을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이라고 불렀어.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곡이 멈추지 않는 엄마와 아빠. 이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만 격리를 해서 교육을 하는 삼육학원이라는 기숙학교가 대구에 있었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인수는 대구로 보내졌어. 군대더라고, 군대. 신입생 1년 동안 예출도 안 돼. 교육기관이 아니고 순 사람 잡는 데더라고, 그게 보니까. 부모님들과는 편지, 전보로 연락을 할 뿐이야. 고된 생활을 더는 견딜 수가 없던 인수는 학교를 뛰쳐나왔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지내던 20살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전보 한 통이 왔어. 인수야, 철조망이 철거됐다. 한센병 환자들과 가족들을 갈라놨던 그 소록도에 철조망이 없어졌다는 소식이야. 인수 씨는 곧바로 소록도로 달려갔어. 부모를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겠다. 이제 부모도 가서 품에 안길 수 있겠다. 제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품에 안기고 이래하고 막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만지더라고. 그렇게 품에 안고 싶던 내 아가 인수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야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 아이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키울 수도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섬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이 한 많은 삶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에선 1909년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격리하고 단종과 낙태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 그로부터 7년 후인 1916년 일본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소록도에도 한센병 치료병원을 개원했어. 일본은 한센병 치료보다는 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한 곳으로 소록도를 관리했어.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강제 수용을 해놓고 건물 증축은 물론 도로 확장까지 강제 노역을 시킨 거지.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해방 전이나 후나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 시신 해부도 1960년대까지 이어졌었어. 강제 격리도 1970년대까지 유지됐어. 낙태 수술은 믿기 어렵겠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그럼 단종 수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건 언제였을까? 1992년. 한센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평범한 삶은 사라져.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마을을 떠나라고 해. 가족들이 호적을 파버려서 호적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 전국 곳곳에 소록도로 나온 사람들의 정착촌이 만들어졌지만 주변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해. 정착촌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강력하게 시위를 벌이는 거야. 차별은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어.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으니까. (2004년 5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야. 소록도와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도움을 청한 사람이 바로 일본인 변호사야. 2001년 일본의 강제 격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센병 피해자를 조사하던 일본 변호인단은 한국에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록도 갱생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피고는 일본 정부, 원고는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 이후 일본 변호사들은 진술서 작업을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소록도를 꾸준히 찾았다고 해. 우여곡절 끝에 2006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소록도에서 강제 격리와 노역을 겪은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졌어. 마침내 6년 만에 정부는 단종 낙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 6년의 시간이 걸렸어.